자, 이번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그래프 독해입니다. 여러분들 그래프 나오면 일단은 좀 겁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과학경제 지문 같은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 뭐 과학도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철칙이 있습니다. 반드시 X축, Y축을 확인하세요. 그 그래프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섣불리 이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요. 지문 중에 즉 그 그래프 상에 나와 있는 변수들만 알 수 있습니다. 나와 있지도 않은 변수에 대해서는 말을 하게 되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. 알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지. 지문 좀 읽고 난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청력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되기 힘들다.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하나로 귀의 소리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. 자,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식이라서 뭐 기술 지문이죠. 우리 이제 비형 보는 친구들 저건 기술이라 안 해도 되는데라고 하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려는 내용은 그래프 문제입니다. 그래프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지문이라고 무시하거나 지금 엎드려 차면 안 됩니다. 자, 일단은 보겠습니다. 다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귀의 소리가 나왔고 이게 지금 다운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화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기술은 데이비드 캠프에서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했습니다. 자, 이 기술의 발달인데요. 어떤 소리가 발견이 됐죠.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뇌 이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 역할로 설명합니다. 자,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청세포 역할,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킵니다.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입니다. 귀의 소리가 중요한 화제인데 귀의 소리는 뭐다? 청세포라는 존재가 능동적으로 지가 내는 소리다라는 그런 얘기지. 과거에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.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고 본 거야.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습니다.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얘기인데 자,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 있기 때문에 자, 잘 봐. 소리가 외부 자극 소리가 있고요. 이로 인해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크다라 그랬지.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메아리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. 존재하기 때문에 메아리와 귀의 소리를 비교한 거겠죠. 그래서 외부 자극 소리가 있고요. 메아리라는 소리도 있고요.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의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메아리도 존재하는 소리입니다. 자,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라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소리로부터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인 거지. 메아리는 대개는 어떤 그 외부 소리에 대한 어떤 그 수동적인 반응 소리인데 얘보다 더 음압이 큰 경우 있어서 이 귀의 소리라는 건 메아리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.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를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. 오른쪽에 외부 소리 가했는데 오른쪽에 메아리 소리가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메아리가 이제 메아리인지 어떤지 몰랐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에서도 들린다는 거는요. 이거는 단지 어떤 수동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냐라고 본 겁니다. 바로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나눈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서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됩니다.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해서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됩니다.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은 여러 주파수 섞여 있어요. 두 주파수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합니다. 자,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는데 개인 자체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합니다. 후자에서 발생하는 그 조합음이겠지.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 이렇게 계산이 있지만 이건 거의 산수입니다. 자, 이 대역에서 가장 크다라고 설명이 됩니다.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의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요. 귀의 소리도 당연히 감소합니다. 청세포 손상이 진행돼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귀의 소리도 싹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청세포 때문에 발생하는 게 귀의 소리인데 얘가 손상됐으니까 당연히 얘도 사라지는 거죠.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외이도에 장착해서 측정합니다.
자, 귀의 소리 특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죠. 이 기술은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. 그래서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이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데 신생아가 자 오른쪽 소리 들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신생아가 어떻게 알겠어요? 걔 옹알거리는데.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청력의 이상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기술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문제입니다.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 잘 봐. 이게 이제 모니터지만 X축이 뭐니? 주파수야. Y축이 뭐니? 음압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. 판단을 해야 돼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밑에 선지도 쭉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X축, Y축을 확인하지 않고 이걸 뭘로 보는 친구들이 많았냐면 시간으로 봤어요. 그러니까 귀의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F1, 그 다음 F2. 누가 이렇게 하라디? 분명히 지문 내에서는요. F1, F2라는 자극소리에 의해서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이 요소를 낸다 그랬어.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얘네가 먼저인 거야. 근데 다 집어치고 그래프 자체에서 시간에 대한 이걸 한 적이 없잖아 지금. 근데 왜 말해? 뭔 소리냐? 1번 선지 봐. 1번 선지에 귀의 소리는 F1, F2 자극소리가 빨리 감지된다. 이건 너희들의 시각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. 여긴 전혀 시간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주파수가 자극소리가 있고요. 얘보다는 주파수가 이쪽에 귀의 소리가 이제 요 정도다. 음압이 좀 낮다. 이 정도를 말하는 거지. 그래서 음압이 귀의 소리가 얘네가 얘네의 자극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보다는 음압이 좀 낮다. 이걸 말하는 거지. 얘네가 먼저 발생한다는 건 아니란 얘기야.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답이 1번인 겁니다. 먼저 측정된다라고 말할 근거는 이 그래프상에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. 일단 2번 선지 보자. 답은 1번이고 2번 선지 웨이도가 막히면 측정은 안 돼. 왜? 웨이도에다가 이제 측정 장치를 장착하니까. 3번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소리, 메아리 소리, 귀의 소리. 3번을 답으로 그렇게 많이 하면 답은 일단 1번인데 3번을 답으로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? 메아리 소리는 없다고 본 거야. 하지만 지문 내에서 메아리 소리보다 음압이 크다 그랬지. 존재하니까 비교를 하지. 존재하니까. 그래서 이것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4번이야.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. 자, 5번에 스피커를 통해서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. 마이크로폰은 2번 선지처럼 웨이도가 막히면 측정은 안 되겠죠. 웨이도에 장착하니까. 답 1번입니다.